이 내가 선택한 흙이라는 매체는 하대받는 쟁이라는 서열.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주변에서도 반대하고 했지만 직업으로 선택했고 15년에 대학 1학년 때 장흥에 자리를 잡으면서 부곡도방이라는 명명을 하면서 여기에 왔어요. 그 당시에 도예라는 것을 환경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시대예요. 도예라는 말조차 있지 않았던 시대라고 나는 봐요. 결국은 옹기쟁이 뭐 이런 식의 대접,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는 사람도 도예라고 얘기하면 옹기쟁이의 표현을 해요. 과감하게 이런 오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당시의 용기, 새로운 것이죠. 그 뒤에는 결단 내리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하면 새로운 건 안 오죠. 그 세계에 들어와서는 과감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경쟁적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 파괴의 결과가 새로운 묵시록이라는 작업을 탄생시켜가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상호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대표라고 하면 그러니까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것이 내 지금의 선택한 직업이 됐고 지금까지 60년간 그 직업을 지속적으로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반항하고 저항했다는 얘기를 고루한 표현이긴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대학 갈 때 미술대학 또는 옹기쟁이 이런 시절에 좀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선택을 전 해서 내가 결심했고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현재까지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선택도 잘했고 뭐 그냥 밥 먹고 살잖아. 내가 65년에 대학 1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도예라는 말조차가 단어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이제 한 10년 후에 갖가지 그릇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방들이 이제 하나 둘 생기는 그 시절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의대 가라 법대 가라 그건 변함없는 얘기죠. 근데 나는 그 흙이라는 재료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오죽 반대가 심했겠어요. 그러나 나는 용기 있게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는 데에는 뭐 용감하게 부셔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 부셔버려야 돼. 생각 자체를 다 부셔버려야 되고 남이 허례는 대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이미 성공한 길에 쫓아가는 것도 그건 2등 3등이야.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거고 뭐가 내가 훗날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도 하는데 선택은 이런 거야. 사람마다 자기 뭐라 그럴까 느낌이 있어. 느낌이 뭐를 하고 싶다는 거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돼. 남한테 묻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흙이라는 어떤 흙장난 하듯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그 당시에 선택했듯이 그걸 선택해 놓으니까 지금은 내 계에서 뭐 내가 독보적이다 뭐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죠. 한국의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심했던 적이에요. 그거에 또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문화라는 게 우리 것만 최고고 남의 거는 무시하는 이런 것이 맞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저항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외국에 다니면서 남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문화라는 것은 1등이 있고 2등이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것을 지워버렸다기보다는 다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비교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문화로 내가 바꿔냈어요. 그 자체를. 나는 흙이라는 매체를 중점으로 그걸 가지고 평생 이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였어요. 공예, 디자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술계에서는 서자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항상. 학과에 11개 학과가 홍익대학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폐과시킨 과가 도예과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폐과 1순위에서 그렇지 않은 과로 만들 건가? 그릇만 다 모든 사람이 만들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영역을 확장시키고 융합시켜서 새로운 어떤 영역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건가? 이런 게 나한테는 고민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젊으나 늙으나 뭐 자기 직업이 무엇든 간에 똑같이 겪어야 되고 그걸 견뎌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술가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몫이라 내가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렇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한다. 굳이 듣기를 원한다면 운이 좋아서. 나는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몇 차례 큰 성공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 죽기 전에 한 번쯤 더 나한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어요. 근데 올지 안 올지는 난 몰라요. 현대 사회를 살면서 자기 상상력과 어떤 그 과학이라는 거, 이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흙이라는 매체하고 아이디어하고 이게 고갈되지 않는 매체예요. 나도 젊었을 시절에 가족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고난의 시기에 그 당시에. 근데 내가 일본에 가서 한 보름 일을 해주고 보름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그 외국을 통해서 그 미처 한국에서는 그 사용하지 않던 그런 것을 내가 거기서 봤고 거기서 실험을 하면서 그것이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한국의 도예계에 나무로 뗀다는 과거의 그런 개념에서 가스로 다 바꿔놓은 게 나예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래. 어저께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 격리 보는 아가씨가 내가 아침에 무심코 어저께 얼마 들어왔니? 다 쉬었니? 그러니까 아직 다 못 쉬었어요. 그거 순전히 한국 돈이 아니라 일본 돈이야.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내 거를 살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한 1년 반 있었어. 그건 정말로 신나게 돈은 들어오는데 그 신나게 돈이 들어올 때 그 돈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러면 네가 예술가를 하지 말고 차라리 비즈니스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오는 거야. 사업을 해야지 이까지 돈을 뭐 지금 밤새도록 혼자서 못 쉬었다고 해서 이게 많다고 내가 그래서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털고 일어나는 거야. 남들이 저 자식 미쳤어. 이제 전통도 안 하고 그릇도 안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거 잘 만들던 항아리, 잘 만들던 그릇 안 만들고 저 이상한 동물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93년도에. 이게 또 한 번 운이 좋아서 그 남산에 가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있어. 그 호텔에 93년도에 그 전체 인테리어에 모든 내 작품을 갖다 거기를 채웠어. 이게 또 한 번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의 액수가 왔어. 그게 또 한 번 나를 또 그 긴 기간을 먹고 살게 또 해결해 주더라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비슷한 게 또 오는데 그때는 건축과 도예가 만나야 된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면서 건축이 어떤 색깔 단조롭고 돌이나 시멘트나 유리나 이런 거 외에 세라믹으로서의 거기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로 벽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 건축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만든 게 김해시에 가면 클레이 아크라는 클레이 흙과 아키텍처의 아크와 합성어로 만들어서 클레이 아크라는 그건 김해시가 나한테 의뢰해서 했죠. 아마도 지금 각 지자체마다 미술관이 있는데 그것이 또 가장 성공한 미술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들이 다 성공을 했고 큰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돈이 또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근데 또 들어올 거라고는 기대를 하는데 모르겠어. 두고 봐야 알 일이지. 이건 뭐 도예만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가장 큰 적이죠. 고정관념이 가장 큰 적이에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물리는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대학까지 나와서 뭐 그 기본을
배우러 대학 갔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자기 인스피레이션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갈 건가. 제일 내가 중요하게 그 후배 교수들한테, 제자들한테 그 얘기했던 거는 제자들을 가리키지 마라. 좋은 재질을 갖고 재능을 가진 젊은 학생들을 가리키지 마라. 노화 만들지 마라. 그럼 뭘 해야 되냐? 네가 그래도 인생의 선배라면 뭐가 저 학생 각자의 특징이 있는가를 그걸 면밀히 보고 그걸 부추겨라. 그걸 부추겨 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네가 가진 지식이라는 건 지식이 이미 지난 지식이고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뭘 대충 해주냐? 정보를 줘라. 지식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정보다.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빨리 경험하고 빨리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그걸 딛고 가게끔. 우리가 이제 산을 등산을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아주 벅차서 그걸 포기해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변이 있어. 올라가 보지도 않고 변이 있어. 이것이 어쩌고 저것이 어쩌고 그걸 변을 해. 못 올라간 거를. 그 변을 해. 그런데 그래도 그걸 딛고 그 정상에 올라가 보면 어떤 게 보이겠어요? 너머가 보이죠. 너머가. 이짝 정상 밑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정상 너머가 보인다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땐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정상에 올라가도 또 치열한 경쟁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그러면 너머의 너머를 상상해야 돼. 보이지 않는 너머의 너머를 상상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 과학적인 지식,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주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빨리빨리 받아들이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쉽게도 여기 도예 전공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도예하세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앞으로는. 왜냐? 내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자원의 경쟁이거든, 세상이.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과목에 흙이라는 작업 과목이 있어요. 반드시. 교과서에 내 작품이 이렇게 실려 있어. 난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더니 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네 작품 아니냐 그러는데 뭐 그런 게 거기 있냐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 미래의 세대들이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받아가면서 또 어떻게 심성을 키울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선진국들은. 이 컴퓨터라는 사회 그 환경은 아주 메마른 사회예요. 물기도 없고 못도 없고 아주 메마른 사회.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요소도 돼요.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도 있지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걸 교육화해요. 흙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그런 과목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 나와도 자리 못 잡아서 쩔쩔매는 사람이 도예를 선택하면 뭐 자리가 얼마든지 널널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도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나는 예측할 수 있어요. 도예 하세요. 나는 평생 컬렉션이라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젊어서부터. 무언가 사야 돼. 돌아다니면서 이제 요번엔 내가 이만한 경제력을 갖고 뭘 수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겨요. 방향이. 그래서 자기 직업 외에 취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취미 생활은 사람마다 필요해요. 자기 직업에만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휴식시키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걸어서 얻어내고 뭐 이런 것이 취미생활 속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평생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내 작품에 영감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수집을 했어요. 전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주제가 가져가라예요. 아이디어를 가져가라. 각자가 느끼면서 아이디어를 가져가라. 근데 저기에 요즘에 주로 많은 것들은 아프리카 것도 있지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쪽을 내가 많이 많았어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4차 산업은 이해를 하면서도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4차 산업의 뿌리예요. 우리가 그 뿌리를 모르면서 디자인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잘못된 거죠. 그 뿌리를 제대로 탄탄히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디자인, 4차 산업, 그 후에 나타날 것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자기가 그 취미생활 할 만한 여력이 돼야 되니까 이 어린애들한테 버스표도 모집하게 하고 극장표도 수집하게 하고 아주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것부터 수집에 이런 쪽을 맡겨. 그 취미생활을 키워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두면 좋겠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나는 이제 흙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했는데 그 도예가 모든 순수 미술계에서 서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내가 표현을 했는데 나는 그거를 우리 제자나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순수 미술의 장르에서 흙이라는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흙으로 그림을 그려요. 저렇게. 이건 하나의 일부분에 해당한 거지만 요즘에는 많이 변화를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이 이제 그 회화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고 이렇게 되면 그 서자 같은 취급받지 않고 그 순수미술계에서 당당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희망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 흙장난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흙은 알면 알수록 정말로 어려워. 그런데 요즘에 같은 때는 더 어려운 게 있어. 또 나한테 부딪힌 게 추상이라는 거. 형태가 없는 추상이라는 걸 그린다는 것은 이거는 산 넘어 산이네. 매일 그거하고 싸움을 해. 근데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에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는 것은 비교하는 거야. 어저께 만든 거와 오늘 만든 거와 이걸 비교해. 근데 눈이라는 것은 이 비교하면 비교 우위가 생겨. 그렇잖아? 그걸 쫓아가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숨을 헐떡거려. 포기하고 내려가 버릴까? 이거 안 하고 내가 다른 거 만들면 돈도 되고 괜찮을 텐데 그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제자들이 가끔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위로를 해주느냐고. 다 고생해.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놈아 작품이 지금 팔리는 건 상품이고 안 팔리는 게 작품이야. 그렇게 위로를 해. 근데 그것은 진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무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은 선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있는 게 아니야. 나 자신한테 있어. 나 자신이 한 외길을 열심히 이렇게 꾸준히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걸 몰랐어? 나 참 어리석었네. 이걸 몰랐어? 하는 깨달음이 와. 그리고 뭔가가 성공하길 바라고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 그러면 성공 못한 거는 자기한테 슬픈 것이 오지만 나는 벌써 이제 능숙해서 그 성공을 못한 부분을 더 잡고 늘어져.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 너도 그전에 다른 것도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와. 그래서 선생이 자기 자신한테 있고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그 속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많이 이것저것 끄적거렸는데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회에서 지금은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했어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은 사회에 살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이 공기나 물의 중요성을 못 느끼듯이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꿔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겠고, 안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은 멈추지 마라. 언어가 없었다면 인간 사회도 정치 사회도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간 세계와 국가 사회 체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만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무기의 위력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언어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교와 혁명 과정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해왔다. 아이, 이거 뭐, 내가 지금 이걸 왜 썼는지도 모르겠어. 이걸 준비한다고 이렇게 썼는데, 네. 지금 보니까 촌스럽다. 에이씨.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흙은 흙대로 자기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료에 저거 하다 보면 쇠는 쇠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다 자기 성격이 있어요. 거기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흙에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융합한다고, 콜라보레이트 한다는 우리의 모든 요즘에 유행어처럼 있잖아요. 흙과 쇠가 만나면 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쇠가 보충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구도 가능하고 또 뭐 건축도 가능하고 뭐 등등의 것이 가능해져요. 가능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열어놓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목적을 세워놓고 흙이라는 걸 갖고 뭐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흙에서 단점은 뭔가 장점은 뭔가 파악되면 그 단점을 어떤 재료가 여기 와서 보충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것이죠. 뭐 세계에서 제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도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달나라에 가는 로켓도 세라믹이라는 그 타일이 없으면 달나라에 진입을 못해요. 그 높은 고열 때문에. 또 그 로켓의 내연기관도 어떤 금속도 그 내연기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라믹이라는 흙으로 된 엔지니어에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하고 무슨 칩이고 뭐고 다 흙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마도 자동차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저걸 그리고 있는 게 주제가 느티나무야.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 오래된 동네에 이렇게 그 고목 느티나무를 내가 보고 76년에 내가 지금 작업장에 가서 조그만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 50년 동안에 그렇게 컸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은 여생은 내가 너나 그리다 죽겠다. 그러니까 왜 너를 그리다 죽겠느냐? 너는 나를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다 쳐다봤어. 지켜봤어. 그래서 나는 너를 그릴 거야. 이런 식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리는데, 이게 나도 색깔을 다룰 만큼 다뤘는데, 색깔이라는 언어가 얼마나 오묘한지 미묘한지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난 고비를 넘어야 되는 이런 산이 와 있어.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는 지금의 난관인데, 그 미묘한 색 속에 예를 들어서 블랙 하나도 2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 근데 그 미묘한 차이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내 표현하고 가까워져. 그래서 추상의 세계들이, 추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작품이 특별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그 문턱에 와서 그걸 놓고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무섭다. 무서워. 여기 앉아서 내가 헛소리하고 앉았나 안 싶을 정도로 무서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1차적으로 그 잘못된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도 있고,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정보를 먼저 그 학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넘어설 수 있는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라 하는 그런 뜻이야. 근데 이제 질문의 요지는 그 범람하는 정보, 그거 아주 또 적이야. 범람하는 정보. 어지럽게 해, 세상 사람을. 결국은 우울증 약 먹어야 되고 조울증 약 먹어야 돼. 그걸 헤쳐가는 것도 자기 마음속에 있고, 자기 자신감에 있고, 자기 의지에 있고. 그러니까 강하게 자기 의지는, 자기가 이렇게 자존심을 지킨다는 건 강하게 자기를 지킨다는 거거든. 그런 강한 자기 자존심. 남의 얘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 옳은 걸 받아들이면서도 또 휘둘리지 않는 거.
몹시 중요한 것 같아.